안녕하세요. 지금 집의 구석구석을 계속 바꿔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장소가 떨어지면 어디서 해야 할까? 오늘은 남편의 오디오 방을 들어봤고요. 얼마 전에 새로운 스피커를 사서 굉장히 행복하게 남편이 쓰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막 퇴근을 하고 왔는데 최근에 올리는 방식들로 이야기를 풀면 한 일주일에 한 개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이야기를 하는 형식이어서 좀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좀 더 자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바로 생각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보려고 해요. 그래도 오늘은 좀 자료 영상도 넣고 사진들도 좀 해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무슨 얘기인지 상상하면서 보실 수 있게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바젤에 다녀왔어요. 바젤은 이제 스위스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신혼여행을 가려고 할 때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어쩌다 바젤을 선택하게 되었고 정보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꼭 참견진이 꼭 한 번씩 등장하려고 여행 갈 때 정보가 없으면 인스타에 많이 여쭤봐요. 여기 가면 뭐가 좋나요? 뭘 보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바젤에 가본 분들이 얼마 없는지 막 정보를 많이 주는 분들이 없었는데 그래도 어떤 친절한 인스타그램 친구분이 바젤 PC라는 게 있는데 그걸 꼭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튜브가 된다. 그래서 이런 홍보 영상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봤는데 평소에 이제 거기에다가 가방에 여러 가지 실제 가방처럼 쓰고 있다가 강가에 가면 옷이랑 이런 걸 다 벗어서 그 안에 넣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하면 튜브가 돼서 그걸 들고 강을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처음 보는 개념의 물건이라서 와 신기하다. 이것도 시간 되면 하면 좋겠는데 이제 9월 중순 말에 가다 보니까 추워서 어렵겠다 이렇게 날씨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영복이랑 이런 걸 안 챙겨가고 했는데 웬걸 가니까 해가 있는 날에는 사람들이 다 강에 나와서 그걸 바젤 PC를 끼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유럽에 이제 여러 국가들을 여행을 다녔는데 그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에 사람들이 저렇게 수영을 한다? 뭐 호수 같은 데서 하는 것들은 본 적이 있어요. 뭐 독일에 어디에 가면 뭐 수영하는 작은 호수라던가. 근데 강은 이렇게 흐르잖아요. 되게 이렇게 센 물살로 흘러가는데 한강처럼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이거든요. 크기는 한강만 하진 않고 좀 중랑구에 있는 중랑천 정도 되는 크기로 보였는데 어쨌거나 너무 신기해서 이제 다리나 근처에 갈 때마다 거기 서서 한참을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저 꼭 우리 돌아가기 전에 꼭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수영복을 어디 파나 막 수영복도 찾아보고 그리고 바젤 PC가 이제 투어리스트 센터나 뭐 이런 몇몇 군데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는 날에 보면 다 꼭 센터들이 문을 닫아 있거나 막 이래서 필차에 미루다가 결국 못했어요. 근데
계속 아쉬움으로 남아요. 무리해서라도 꼭 한번 해볼 걸. 되게 쉽게 해보지 못할 경험일 것 같은데 게으름 피다가 너무 끝나버렸다 해서 아쉬웠는데 에어비앤비에 묵었었는데 거기 이제 주인들과 자제분들이 위층에 계시고 저희가 아래층을 썼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햇빛 좋으면 나가고 해질녘 돼도 나가고 그렇게 여쭤보면 수영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 해보고 싶다 이러니까 꼭 해봐라 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실제로 그래서 바젤에 사는 사람들은 퇴근하면 안에 수영복 입고 갔다가 여름에는 퇴근할 때 이렇게 강 따라서 수영을 해서 퇴근하고 한다는 거예요. 와, 이건 어떤 삶일까? 여름에 무더운 날 퇴근을 하고 강가에 가서 이제 옷을 훌러덩 벗고 가방에 넣고 이제 가방을 안고 집까지 이렇게 둥둥둥둥 떠가지고 가는 느낌? 뭘까 너무 궁금하고 되게 즐거운 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모르는 낭만이 이 도시에 있구나 하면서 그 도시에 사는 삶을 막 상상해보게 되는 그런 풍경과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강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어디가 보통 출발점일까 해서 저 끝까지 가서 어느 미술관 쪽에서 이제 출발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이제 옷 다 입고 온 다음에 거기 강가에서 이렇게 훌렁훌렁 벗고 가방에 넣고 챙겨서 물로 이렇게 물 끼얹으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들어가서 천천히 강변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강 중심이나 끝자락 쪽에서 이제 밤 될 때 강가에서는 또 막 맥주 마시고 놀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쪽 가서도 또 보고 여러 구역에서 다 이제 그걸 즐기는 사람들을 지켜봤는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 좋아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못 해본 건 아쉽지만 너무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상하다가 또 비슷한 장면들이 몇 가지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11년도인가 12년도였을까? 아마 11년도였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유럽에 잠깐 살았어서 에딘버러라는 도시에 갔어요. 스코틀랜드의 수도인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에딘버러 축제가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몇 월이었더라? 9월이었나? 아닌가? 에딘버러 축제를 하는 달이 되면 한 달간 그 도시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곳곳에서 다 공연이나 이런 퍼포먼스가 열리고 그래서 그 도시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도시 중심부에서 약간 외곽에 그땐 카우치 서핑이 유행했었어요. 여러 약간 막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일어나고 이랬던 채널인데 카우치 서핑이 지금 에어비앤비는 돈을 내잖아요. 카우치 서핑은 돈을 내지 않고 서로의 이제 카우치 소파를 빌려주는 거였는데 그때 에딘버러에서 한국인 어떤 언니가 박사였나 석사를 하면서 이제 아이도 키우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집에 친구랑 가서 그 집을 빌려서 썼는데 외곽에 있는 마을에 있는 작은 집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연 같은 걸 보려고 도심으로 가려면 한 30분 걸어가야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집 주변에서 또 되게 신기한 풍경을 발견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침이면 머그컵을 들고 그 골목들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그컵을 들고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받고 또 그 받은 거를 들고 그대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출근을 하는 거였는지 집으로 받아서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텀블러를 한국에서는 이제 사용하지 머글컵을 길에서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머그컵을 길에서 들고 다니는 그 풍경이 너무 생경한데 또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전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튀는 행동하는 거 조금 겁내해가지고 한 번도 시도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또 그런 풍경도 생각나고 또 그때 바젤에 갔을 때 작년 가을에 도쿄에도 오랜만에 갔거든요. 근데 도쿄에서는 항상 보는 풍경이긴 한데 책 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지하철에서는 당연하고 그냥 길에 버스를 기다리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식당에서 음식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항시 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제가 이제 출판 쪽에서 일을 할 때에 또 이런 시장 조사하고 이러면 일본에 정말 많은 문고판, 이런 작은 형태의 그 책들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그거에 수요도 많다고 들었고 일본도 한국처럼 많이 출판계가 어려워졌다고는 잠시만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안 놀아주고 바로 카메라를 켜가지고 모찌가 놀아달라고 좀 흔들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런 문고판 책들 어디까지 얘기했지? 하여간 그래서 근데도 여전히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또 그런 책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한국에도 저런 풍경이 더 많아지면 내가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힘들어도 저런 거 보면서 흐뭇해 할 텐데 정작 저는 안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을 하다가 생각나는 원고가 있어서 또 한 번 갖고 왔어요. 저번에는 이제 어른이 슬프게 걸을 때도 있는 거지에 나온 거를 하나 읽어드렸는데 어찌시 요거는 제가 제가 두 번째로 출간했던 책이에요. 유럽 3개월 동안 여행하면서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한테 썼던 편지를 엮은 책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 풍경을 상상한 글이 있어서 요걸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한 손에는 책을이라는 원고였고요. 한 손에는 책을. 야, 누나 이거 이때까지만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 제가 이 머리가 지금 자를 때가 됐는데 얘를
다음 주에 미용실을 가야 돼서 이렇게 해놨더니 이게 자꾸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앞머리를 만지게 되네요. 약간 예쁜 척 가는 것 같지만 여기 너무 빈구 같아가지고 좀 신경을 쓰고. 읽어드릴게요. 오늘 집을 나서는데 네가 가방 안 들고 가? 라고 물었어. 무거워서 라는 답에 너는 고개를 갸웃거렸지. 가방을 안 들고 나온 날에는 종종 그런 질문을 듣곤 해. 가방 안 들고 왔어? 어떤 날에는 가방이 귀찮아. 그래도 갖고 나가야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것들을 챙겨. 신용카드를 끼운 휴대전화와 립스틱, 책 한 권.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이야. 이것들만 챙겨 나가는 날이 가장 자유롭게 느껴지는 날이지. 립스틱은 주머니에 넣고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책을 들어. 책을 손에 쥐고 걸으면 재미있는 일이 생겨. 그걸 들고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쳐다보지. 튀는 행동을 해서 주목받는 것과는 다른 일이야. 내가 들고 있는 책의 제목을 사람들이 눈으로 훑거든. 버스 정류장에서, 횡단보도에서, 공원에서도 마찬가지야. 책을 들고 있으면 어김없이 사람들은 그 책이 뭔지를 확인하더라고. 하루는 그런 걸 지켜보다가 한 손에 책을 들고 다니는 일이 유행인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어. 신발장에서 구두를 고르듯이 책장에서 책을 고르는 거야. 오늘은 이런 옷을 입었으니 저런 책을 들고 나가야지 하며 책을 한 권 꺼내들지. 겨드랑이에 살짝 껴보기도 하고 골반 옆에 눕혀 들어보기도 하면서 오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책을 셀렉해. 한 손에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책을 든 사람들이 가득한 거리. 어쩐지 우아하고 아름답지 않아? 책 한 권이 많은 걸 꿈꾸게 할지도 몰라. 저런 옛 시집을 들고 다니는 남자라니 분명 나와 잘 맞을 거야 라는 이른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저 책은 뭘까? 서점에는 없던데 독립출판물인가?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볼까?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겠지. 옆 사람들이 멋져 보여서 다음 날에는 나도, 그 다음 날에는 너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게 된다면 어떨까? 처음에는 그냥 멋으로 들고 나갈 수도 있지만 손에 들고 있다 보면 책을 펼치게 될 거 아니야. 버스를 기다리거나 커피를 기다릴 때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일처럼 책을 들춰보는 일도 자연스러워지면 좋겠다.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해보는 상상이야. 계속 책 만드는 일을 해왔으니까 어떨 때 보면 책이 더는 팔리지 않고 휴대전화만 응시하는 사람들을 탓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일일 수도 있는데 또 그게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을 탓할 일인가 싶어. 스마트폰은 너무 재밌는걸. 작고 가벼운데 많은 게 들어있잖아. 책은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그런 것에 지지 않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해. 책은 멋진 것이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거라 생각하면 안심이 되기도 하고. 우리 함께 유행의 선두주자가 되어볼래? 우리로부터 그런 일이 시작된다면 근사할 것 같아. 라는 글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왜 이렇게 낯선 도시에서 또 발라졌네. 낯선 도시에서 그런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풍경 중에 내 눈에 걸리는 걸 보면 왜 그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보일까? 그건 그냥 생경해서 그런 걸까? 막상 내가 그런 일상에 들어가서 그걸 매일 반복해도 지금처럼 느낄까? 이것들 중에 내가 내 일상에 들여올 수 있는 일도 언젠가는 있게 될까?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근데 이제 상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회사 책상에 앉아 있다가도 뭔가 그 튜브를 끼고 퇴근하는 그 모습을 좀 눈 감고 상상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그런 부부 여행 유튜버 분들 채널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일상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일들을 다 그만두고 집이랑 이런 것도 다 청산하고 여행을 떠난 부부 유튜버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커플로 시작해서 보다가 연관을 뜨면 또 보고 하면서 꽤 많은 분들의 그걸 보게 되는데 보면 또 저런 건 또 어떤 삶일까? 나랑은 잘 맞을까? 막 이런 걸 상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호주에서 사는 한국 여자분이랑 영국 남자분 부부인데 이렇게 천막 쳐놓고 한국 음식을 파시더라고요. 농장에서 바나나 농장에서 8년인가 일을 하셨는데 자기 걸 하고 싶어서 이제 집에서 막 치킨도 튀겨보고 막 핫도그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장소도 계속 바뀌어요. 그럼 트럭에다가 천막이랑 그 수많은 막 튀김기랑 이런 걸 다 싣고 가서 설치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되게 작은 마을 같던데 그런 걸 팔고 그래서 그러면서 막 서로 울고 웃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유튜버 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상을 보면 또 내 일상이랑 맞바꾸면 나는 어떤 상태로 지내게 될까? 이런 걸 상상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그 저의 일상을 동경? 바꿔보고 싶다? 지금 말하면서 근데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9 to 6로 일을 하고 주말에 이렇게 짬내서 혹은 뭐 퇴근하고 아침에 유튜브 좀 하고 막 요런 일상을 낭만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없겠지. 하지만 또 저도 또 제 나름대로 이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그럴 때 이제 다른 삶들을 상상해보는 건 참 재미있고 힘이 날 때도 있더라고요. 언젠가 또 그런 삶에 뛰어드는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바젤피 씨랑 또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어떤 생각나는 주제를 들고 와서 다양하게 얘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한 2주? 3주? 뒤에 여행을 가요, 휴가를. 그래서 이제 벨기에 엔트워프라는 도시에 갈 건데 좀 거기 가서는 남편이랑 여행 브이로그? 여행 뭐 이런 것도 좀 남겨보고 싶은데 원래 신혼여행 때도 가서 한다고 했는데 너무 쉬고 싶어서 카메라 들기 귀찮고 그래서 결국엔 못했었는데 요번에는 가면 좀 부지런히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해서 거기 있는 동안에도 좀 올려보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얘는 내일이 공휴일이거든요. 그 선거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선거하고 좀 빠르게 편집을 해서 또 바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 주절주절 영상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서 모찌가 많이 참고 기다렸어요. 놀고 싶은데 저는 이제 모찌랑 놀아주러 가겠습니다. 우리 모찌. 여기 귀엽게 나온다. 모찌야, 모찌야.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